선생님들, 오늘 이 영상에서 계란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단 하나, 숫자 45로 결정됩니다. 이 숫자를 모르고 계란을 끊으신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을 잃고 계십니다. 신장 전문의 10명에게 물어보면 5명은 계란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나머지 5명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하죠. 도대체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걸까요? 인터넷에는 신장 환자는 계란을 피해야 한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노인들이 근육을 지키려면 매일 계란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저는 25년간 신장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박성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음식도 아니에요. 먹는 방법과 타이밍이 선생님의 신장에 계란이 친구가 될지 적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바로 45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1세 김영희님, 이분 이야기가 정말 가슴 아픕니다. 평소 건강 관리에 무척 신경 쓰시던 분인데 석 달 전 동네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소금만 좀 줄이라고 하셨는데 김영희 님은 걱정이 되셔서 인터넷을 찾아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색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어떤 글에서는 단백질이 신장의 독이라고 했고 또 다른 글에서는 단백질을 끊으면 근육이 녹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영희 님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계란, 고기, 생선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다고 합니다. 2달째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3달째엔 장을 보러 나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좋아하시던 아침 계란 프라이도 완전히 포기하시고 오로지 채소와 밥만 드시며 6달을 버티셨어요. 6달 후 다시 배웠을 때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아지기는커녕 튼튼하시던 다리가 약해져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시장 가는 것조차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렴으로 입원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신장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전체 건강을 무너뜨린 거죠. 선생님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빠져 있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신장을 지키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절실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희망이라고 남겨주세요. 먼저 왜 많은 사람들이 계란을 신장의 적으로 생각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밥이나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물과 가스로 빠져나갑니다. 신장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계란은 다릅니다. 단백질 속에 숨어있는 질소, 이놈이 문제거든요. 몸이 계란을 분해하는 순간 질소 노폐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건 오직 신장뿐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란이 문제라기보다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많이 먹는 게 문제입니다. 젊을 때 문제 없습니다. 신장이 튼튼하니까요. 하지만 60을 넘기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의 역과막이 예전처럼 힘을 못 씁니다. 마치 오래된 커피 필터처럼 구멍이 막히고 속도가 느려지죠. 이때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면 신장이 비명을 지릅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계란을 피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계란을 완전히 안 먹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이에요. 계란은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영양 캡슐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전부 들어있어요. 특히 혈액 속 알부민을 만드는 원료죠. 다른 어떤 자연 음식도 계란만큼 고품질이고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60세 이후 근육을 만드는 공장이 35%나 문을 닫습니다. 젊을 때는 고기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쑥쑥 붙었지만 지금은 똑같이 먹어도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살아남기 위해 근육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근육이 분해될 때도 질소 노폐물이 쏟아집니다. 계란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계란을 먹어도 노폐물, 안 먹어도 노폐물.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 질문에 제가 신장 기능 지수에 기반한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신장, 역과율 점수가 45점 이상이라면은
계란은 훌륭한 친구입니다. 매일 한 알 먹는 건 완전히 안전하고 심지어 강력히 권장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45점 아래로 떨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간에서 중증 단계로 들어선 거니까요. 이때는 양과 조리 방법 둘 다 똑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제가 71세 김영희님께 알려드린 구체적인 식단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 식단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3일만 실천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첫째 날 핵심은 계란일과 식물성 단백질일입니다. 아침 메뉴는 반숙 계란 한 알, 청국장 한 그릇, 삶은 양배추 한 접시. 이게 전부예요. 간단하죠? 하지만 이 조합이 마법 같습니다. 반숙 계란은 6g의 완벽한 단백질을 주고 청국장은 8g의 식물성 단백질을 보탭니다. 동물성 하나, 식물성 하나. 1대1, 황금 비율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청국장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발효된 콩 속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와 유익한 박테리아가 가득합니다. 장내 미생물을 키워주죠.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이 신장에 압박을 줄 때 청국장의 식물성 단백질이 신장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줍니다.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양배추는 보너스예요. 식이섬유가 장 속에 얇은 막을 칩니다. 계란 속 인성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 막아주죠. 점심은 가볍게 갑니다. 작은 밥 한 그릇, 미역국, 두부, 약간 채소 듬뿍. 저녁은 구운 연어나 고등어 100g에 채소를 산처럼 쌓아 드세요. 둘째 날은 저녁 단백질을 고려해 아침 계란을 줄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반 개만 쓸 겁니다. 왜냐고요? 저녁에 고기나 해산물을 드실 거니까요. 유연하게 조절하는 거죠. 계란 반, 알은 3g 단백질, 된장국의 두부는 외서 6g을 추가합니다. 미역은 요오드와 미네랄은 풍부하지만 단백질은 적어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여기서 팁 하나. 된장국은 평소보다 묽게 끓이세요. 나트륨을 줄이는 겁니다. 김치는 한두 젓가락만 미각을 깨우는 정도로만 드시고요. 점심은 국수에 채소와 버섯을 듬뿍 넣어 드세요. 고기는 빼고요. 둘째 날 저녁은 삶거나 찐 닭고기 100에서 120g, 채소는 2배로 늘리세요. 셋째 날, 오늘은 부드러운 계란찜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부드러운 계란찜이죠. 계란 하나를 물과 섞어 찌고 다진 파랑, 천일염, 한 꼬집만. 이 요리는 90% 이상 흡수됩니다. 노인분들 소화력이 떨어지셨는데도 문제 없어요. 함께 먹을 샐러드는 이렇게 만드세요. 상추, 방울토마토, 오이, 붉은무. 약간 드레싱은 시판 제품 말고 사과, 식초랑 참기름 조금, 꿀 한 방울로 직접 만드세요. 가볍고 신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점심은 라면, 한 봉지에 표고버섯 다져 넣고 배추 듬뿍. 저녁은 오징어나 새우 100g, 구운 채소 산더미. 세 날 모두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균형을 지키고 인양을 통제하며 식이섬유를 강화했습니다. 신장은 편안하고 근육은 탄탄해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당장 선생님께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발목 테스트입니다.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저녁에 발목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꾹 눌러보세요. 뗐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아있나요? 몇 초 뒤에 천천히 부풀어 오른다면 부종입니다. 연속으로 며칠 계란을 먹은 후 부종이 더 심해졌다면 신장이 SOS를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소변 거품 테스트입니다. 내일 아침 화장실 가실 때 소변을 유심히 보세요. 거품이 많이 생기나요? 5분 지나도 거품이 안 사라지나요? 그럼 단백뇨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장 역과막에 구멍이 뚫려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신장 손상 초기 신호입니다. 세 번째, 계란 신선도 테스트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계란 언제 샀는지 기억나십니까? 물에 담가 보세요. 바닥에 가라앉아 가로로 누우면 신선합니다. 비스듬히 서면 좀 됐고 둥둥 뜨면 상한 겁니다. 상한 계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댓글에 45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이 2가지만은 꼭 피하십시오.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먹는 것, 그리고 계란 먹고 바로 커피 마시는 습관.
시금치 샐러드에 계란 올려서 드시죠? 건강식 같지만 최악의 조합입니다. 시금치 속 옥살산이 계란의 칼슘과 만나면은 돌처럼 딱딱한 결정체를 만듭니다. 이게 신장에 쌓여서 결석이 됩니다. 시금치 좋아하세요? 끓는 물에 데쳐서 물기 짜세요. 그리고 계란이랑 최소 2~3시간 간격 두고 드세요. 아침에 계란 드시고 커피 한 잔 습관이시죠? 차의 탄닌이랑 커피 성분이 계란의 철분 흡수를 30에서 50%나 막습니다. 커피 드시고 싶으시면 이제 최소 1시간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드시고요. 제일 억울한 실수, 노른자를 무조건 버리는 것. 콜레스테롤 걱정되신다고 노른자 버리시죠? 엄청난 손실입니다. 노른자 속에 비타민 A, D, E, 철분, 아연, 셀레늄, 그리고 뇌에 중요한 콜린까지 가득합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음식 속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 안 줍니다. 정말 걱정되시면 흰자 2개에 노른자 하나 비율로 드세요. 위험천만한 실수. 고온 기름에 계란 튀기는 것. 바삭한 계란 프라이 맛있죠. 하지만 기름이 고온에서 산화되면은 자유라디칼이 쏟아집니다. 염증 유발 물질이에요. 세포를 공격합니다. 삶거나 찌세요. 정말 튀기고 싶으시면은 좋은 팬에 올리브유 한 티스푼만 중불에서 살짝만 하세요. 마지막 실수, 계란을 실온에 보관하는 것. 계란 사서 부엌 테이블에 놔두시나요? 여름엔 특히 위험합니다. 냉장고 넣으세요. 그것도 문칸 말고 본칸이에요. 신선한 계란은 냉장고에서 3에서 4주 보관됩니다. 구매 후 2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중 뭐가 제일 좋을까요? 솔직히 다 좋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있어요. 달걀이 가장 무난합니다. 쉽게 구하고 가격 적당하고 크기도 딱 좋아요. 중간 크기 달걀 하나에 6g 단백질, 90에서 100mg인. 오리알은 크기가 커서 단백질도 인도 많습니다. 한 번에 반 개만 드세요. 메추리알은 작아서 단백질 조절하시려면 2~3개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달걀이 가장 균형 잡혔습니다. 오메가3 계란 비싼데 살같이 있나요? 있습니다. 미국이랑 북유럽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오메가3가 신장 염증을 줄이고 기능 저하를 늦춘다고요. 경제적 여유 있으시면 사세요. 없으시면은 일반 달걀 드시고 연어, 고등어, 호두로 오메가3를 보충하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침이 이상적입니다. 긴 밤 후에 몸이 에너지랑 단백질을 간절히 원하거든요. 계란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줘서 간식을 피하게 하고 혈당도 안정시킵니다. 운동 습관 있으시면은 운동 후에 드세요. 점심이나 저녁도 괜찮아요. 자기 전엔 드시지 마세요. 계란 얼마나 오래 보관해도 될까요? 냉장고에서 3에서 4주입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건 구매 후 2주 안에 먹는 겁니다. 확신 없으시면 물에 담가보세요. 가라앉으면은 신선, 비스듬히 서면 좀 된 거, 뜨면 버리세요.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나요? 현대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음식 속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한테 매일 계란 한 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크게 안 올립니다. 하지만 이미 콜레스테롤 높으시면 의사랑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71세 김영희님의 3달 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달랐어요. 예전엔 신발 끌며 겨우겨우 들어오셨는데 이번엔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는 얼굴을 보는데 제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창백했던 볼에 분홍빛 혈색이 돌고 있었거든요. 김영희 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아침마다 계란이랑 두부 챙겨 먹었더니 무릎에 힘이 생겨서 손주들 데리러 학교 앞까지 걸어갔다 온다며 자랑하셨어요. 체중계에 올라가시니 빠졌던 근육이 다시 붙으면서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장 역과율 점수 확인해보니 놀라웠습니다. 단백질 무조건 끊었을 때보다 오히려 점수가 살짝 올라가며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줬어요. 김영희 님이 하신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돕니다. 예전엔 뭘 먹는 게 신장 망가뜨리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이 공포였는데
이젠 내 몸을 위해 좋은 연료 채워준다는 생각에 식사 시간이 기다려져요. 예,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들, 신장을 지키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수치 몇 점 올리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맛있는 음식 나누고 활기차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을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신장 여과율 점수가 45점 이상이라면 하루 계란 한 알은 소중한 근육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둘째, 계란을 드실 때는 신장 혈관을 넓혀주는 두부를 반드시 1대1 비율로 섞어서 부드러운 반숙이나 찜으로 드십시오. 셋째, 신장을 파괴하는 진짜 주범인 소염 진통제를 멀리하고 식사할 때는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으셔야 합니다. 신장이 조금 나빠졌다고 해서 인생의 즐거움까지 모두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지식은 막연한 공포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주변에 기력 없어서 고민하시는 친구분들 계신다면 이 영상 꼭 보여주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단어 45 혹은 계란 둘 중 하나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식단으로 내일 아침부터 꼭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